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아, 세상에. 이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토네이도가 주차장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예전에는 뉴스에서나 보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에서 직접 보게 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와, 나무가 통째로 뽑혀 나갔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바닥 벽돌이든 시멘트든 전혀 소용이 없었고 나무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2025년 8월 24일) 태풍 가즈키가 해남성 사마시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져 마치 세상의 종말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와. 건물에 불이 전부 다 켜졌어요. 왔어요. 태풍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은 정말 무섭네요.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불빛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도 엄청나고 이미 단수의 전기까지 나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쪽으로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어서 이쪽으로 와요. 뒤쪽으로 갑시다. 자,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밖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마 발표 소식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가즈키는 사마시에 기상 기록이 생긴 이래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해남성 기상국도 이를 확인했는데 태풍 가즈키가 지나갈 당시 사마시 각 구역에서 모두 14급 이상의 강풍이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사마시 해당구에서는 돌풍이 16급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가즈키의 영향으로 8월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사냐 전역에 걸쳐 큰 폭우가 내렸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7급이 넘는 돌풍까지 발생했으며 이는 사냐 지역의 풍속 기록을 갱신한 수치였습니다.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이번 태풍 정말 너무 셌어요. 거센 비바람 속에 도시의 거리 곳곳은 온통 엉망이 되었고 수많은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바닷가에는 무려 5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파도가 얼마나 크던지 정말 놀랐어요. 사마시의 한 해경 호텔은 태풍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호텔 로비에서 많은 투숙객들이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강풍이 호텔 정문에 밀어닥치자 손님들이 놀라 사방으로 달아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아! 빨리! 빨리! 빨리 뛰어요! 어서 도망가요! 강풍에 무너진 수많은 나무들이 차량 위를 덮쳤습니다. 초대형 광고판도 강풍에 쓰러져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큰 광고판이 넘어져서 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누가 나한테 좀 말해봐요. 저 오토바이 대체 어떻게 저기 올라간 거죠? 설마 바람에 날려 올라간 건가요? 더욱 섬뜩한 것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위로 긴 전선 하나가 떨어진 것으로 보였고 그 전선에서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새 불이 붙었어요. 중국 대륙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태풍 가즈키가 상륙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하다니 정말 큰 물고기구나. 직접 상륙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만약 바로 상륙했으면 사마시는 평지처럼 쓸려 나갔을 거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감탄하며 세상에 40년 만에 한 번 오는 태풍의 강도라는데
직접 겪어보니 정말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가지키의 강풍 속에서 한 남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 가정과 가구들이 날아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냉장고와 소파까지 바람에 휩쓸려 사라져 멀쩡하던 집이 순식간에 골조만 남은 집처럼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의 집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 지붕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가 버렸네요. 일부 고층 아파트의 창문 유리도 강풍에 의해 깨졌습니다. 이쪽 유리는 거의 다 깨졌어요. 전부 다 깨졌어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태풍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구네 집 물탑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주인분이 와서 가져가세요. 물탑 바로 옆에는 한 대의 승용차가 있었지만 다행히 맞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눈썰미 좋은 누리꾼은 옆에 있는 저 하얀색 승용차 정말 운이 좋네 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가지키는 현지의 바나나 농장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누군가는 300그루의 바나나 나무 중 단 한 그루만 남기고 모두 쓰러졌다는 캡처 화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쓰러지지 않은 바나나 나무 한 그루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과수농으로서는 그야말로 막대한 손실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 가지키 태풍 때문에 온통 엉망이네요. 완전히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사마시 시내는 광풍과 폭우로 마치 세상의 종말을 방불케 했습니다. 중국 언론사 경보망의 보도에 따르면 사마, 악동, 만영, 능수, 보정, 오지산 등 여러 시, 현에서 도로, 상수도, 통신,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해남성 오지산에 위치한 소도공원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장면입니다. 또한 인근의 태평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문을 열고 방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통제가 이미 들어갔어요. 원래 물 위를 지나던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홍수에 완전히 잠겼고요. 음악 분수 광장도 침수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 나무들도 전부 바람에 쓰러졌고 저기 보이세요? 가드레일도 바람에 휘어졌어요. 불안전 통계에 따르면 사마시에서만 2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기울어졌으며 한 침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물이 약 70cm까지 차올랐습니다. 또한 7개 행정촌이 단수 피해를 입어 7천여 가구가 영향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5천 가구 이상이 여전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악동현에서는 무려 13개 마을이 단수되었고 한 병원의 지하실까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능수현에서도 2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으며 태풍 가지키로 인해 658개 통신기지국이 서비스 중단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이용자 4,370가구, 유선망 이용자 6,448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시민들은 잇따라 재해 이후의 도시 모습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자, 어젯밤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번 태풍 가지키 때문에 2층 사무실 구역이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1층 사무실도 마치 물폭포 동굴처럼 물이 줄줄 새고 있고요.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들도 긴 줄을 서고 있는데 전부 태풍에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랍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해산물 시장의 상인들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해산물 시장의 해산물이 얼마나 죽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해산물들 아직 숨 붙어 있어요. 아직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죠. 이건 포장해 두세요. 킹크랩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피해가 정말 심각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아직도 정전 상태고 사람도 거의 없어요.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4일 사마를 초토화시킨 태풍 가지키로 인해 도시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사마시 전역은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오정 일관 조치를 발동했는데 이는 곧 휴교, 휴업, 영업 중단, 항공편 중단, 교통 운행 중단, 관광지 폐쇄 등을 뜻합니다. 이 와중에 3만 명이 정부에 의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남성 당국은 대외적으로 태풍 가지키가 사마의 기상 관측 기록 이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 태풍이라고 주장하며 그 피해로 인해 사마시 55만 7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10만 2,500여 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정전은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불평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충전 중이에요. 충전 중입니다. 사년은 태풍 때문에 도로가 끊긴 곳이 많고 많은 차들이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구조용 충전을 하고 있어요. 한 상인도 정전으로 인해 장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루빨리 전기가 정상적으로 복구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가게 안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는 태풍 가지키가 사마시 시내를 휩쓸고 간 참혹한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자동차 위로 쓰러진 전광판에는 정책 홍보란이라는 5글자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논조를 선전하며 국민을 세뇌하던 그 전광판이 바람에 무너진 모습은 마치 중공의 세뇌 선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위의 소식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중공은 늘 그래왔듯이 좋은 소식만 알리고 나쁜 소식은 숨겼습니다. 매번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피해 규모와 진실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폭로는 이번에도 중공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한 해남 지역 네티즌은 당시 뉴스에서 태풍 가지키의 풍속이 12급이라고 했지만 절대 그 정도가 아니었다. 저는 24층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지진처럼 건물이 계속 흔들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차를 몰고 있었는데 하늘이 캄캄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태풍 가지키가 미친 듯이 휩쓸고 지나갔고 이번에 사마는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짧게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사마에서 여행 중이던 여성 리씨도 온라인에 사람은 공경 속에 사마편,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돼 어쩔 수 없이 사마에 갇혔고 최강 태풍을 만났습니다. 객실은 정전이 됐고 모든 악조건이 한꺼번에 제 앞에 몰려왔습니다. 라며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8월 25일 리 씨는 중국 언론 매체 소상진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로비의 유리창이 방금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유리가 휘어져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요. 태풍의 위력이 가장 강했던 시간은 8월 24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처음엔 식당만 정전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텔 전체가 정전되었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호텔 주변 전체가 정전된 걸 알았고 당시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두 시간이 지나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해남성과 인접한 광동성과 광서성 역시 태풍 가지키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동성 해역에서는 풍속이 크게 증가해 주광구 서쪽의 모든 어선들이 이미 항구로 복귀에 피신했습니다. 또한 8월 24일 오전 광서 해사국은 태풍 방어를 위한 긴급 대응 수준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해와 위주도선 항로는 8월 24일과 25일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현지에서는 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해 2만 명이 넘는 승객을 대피시켰습니다. 배에서 내렸더니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요. 지금은 기차역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마에서 탈출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중국 대륙의 자연재해는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마 역사상 최강이라 불린 태풍 가지키는 사마 전 도시를 초토화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에 숨겨진 부실한 건축물이 광풍 속에서 속속 드러났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도로와 골목은 온통 황폐해졌고 단수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 바람에 산산조각난 유리창, 파괴된 시설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까요? 중공 정부의 일 처리 능력을 고려하면 백성들은 그저 묵묵히 참고 개미처럼 집요하게 스스로 피해 현장을 치우며 재난 이후에 온갖 불편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차례 태풍, 한 차례 자연재해가 날려간 것은 단지 도시의 가짜 번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중공이 늘 입버릇처럼 외치던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위선적인 가리개마저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와 대박. 와 천둥 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